회사를 다니는 동안 이걸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최고의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오늘은 회사가 우리를 소모품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회사를 소모품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회사는 나를 소모품으로 생각한다. 나를 톱니바퀴의 하나쯤으로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상처받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저도 그런 적을 몇 번씩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나를 그 서류상 숫자 하나, 일, 그냥 임직원 1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진짜 1도 케어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를 다니면서 뭐 퇴직하시는 분들, 다니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술 한 잔씩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도 이제 많이 듣게 되고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왜 우리만 소모품으로 이용이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나도 회사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회사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회사도 소모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좀 보니까요. 사실 회사가 나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나쁠 것도 없다. 그냥 서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맨 처음 생각을 해볼게. 먼저 이 회사는 우리를 왜 뽑는가를 한번 생각을 하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밑바닥으로 쭉 가장 원초적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생각이 이제 사람이 창업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뽑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를 소모품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 톱니바퀴가 되는 이유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사장이 일을 하다가 뭔가 매출도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 일들이 너무 많아졌을 때 처음으로 직원 뽑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좀 다른 일을 할게 더 생산적인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이 일을 좀 반복적으로 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회사를 창업하면서 대부분은 사장이 먼저 영업을 시작을 하지 뭐 직원 보고 나는 사무를 할 테니까 내가 이제 창업을 할 거거든 너가 영업을 해줘 이러고 사람을 뽑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고용은 사실은 반복적인 일을 하라고 이제 고용을 하게 되는 거일 텐데 그러면은 그 일은 톱니바퀴와 다름이 없죠. 매일매일 똑같이 비슷하게 굴러가는 일을 대신해 줄 사람. 이렇게 뽑는 게 이제 시작일 것이고 규모가 더 커지면 이제 형태는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본질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로 소모품, 톱니바퀴 이런 것처럼 그냥 회사에서 이 구간에 이제 이 회사라는 여러 공장처럼 이렇게 알고리즘이 굴러가는데 여기에 톱니바퀴 하나를 너가 맡아줘. 대신 내가 너한테 급여를 줄게. 이런 역할로 이제 뽑히게 되니까 실제로 생각해 보면 소모품 톱니바퀴 이렇게 생각해지는 게 자연스럽기도 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가슴은 좀 아프지만 그러다 이제 그 역할이 다하면 더 이상 톱니바퀴가 아니면 직원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아니면 효율이 안 나오면 차라리 다른 톱니바퀴를 쓰는 게 더 싸게 먹힌다라고 하면 이제 급여를 줄 가치를 이제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권고사직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내보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자본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슴 아프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회사는 나를 이렇게 철저히 이용할 생각, 톱니바퀴,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 자신은 회사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애사심을 느낀다든지 몇 년, 몇십 년 다니면 그 회사도 나의 여러 가지 발자취가 남겨진 하나의 공간이 되잖아요. 내 책상에 정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퇴사를 할 때 저도 이제 퇴사를 한 3, 4년 다니다가 3년 반 다니다가 한번 해봤는데 그때 무언가 좀 시원섭섭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렇게 뭔가 인간적인 정을 느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헌신을 하게 되거나 좀 마음을 쏟게 되거나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정을 주게 되거나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같은 공간에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익숙함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이제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결국 문제는 이 차이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나도 회사를 이용했고 그동안 잘 이용했어 나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나를 뭔가 소모품으로 생각했다 그냥 쓸모 있게 쓰다가 그냥 내다 버렸다 이런 서운함이 들진 않겠죠. 근데 이걸 잘 자세히 보면 우리는 회사랑은 이 회사와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회사랑 관계를 맺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근로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서로의 이해관계, 서로의 이익을 따지면서 우리 서로 이익을 그냥 이렇게 주고받아 봅시다 이러면서 하는 게 이제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물론 이제 거기 다니면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과 회사와의 관계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뭐 좋아하는 동료 직원, 상사, 뭐 부하 직원, 후임, 후배 이런 분들이랑은 이제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만 회사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명확하게 감정을 최대한 절제를 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 철저히 냉정하고 그냥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가령 인간관계 측면을 벗어난 것들이 있겠죠. 뭐 월급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아래 날 내가 어떤 담당이고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걸린 문제에서는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걸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랑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라는 존재 자체는 무슨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서류상에 존재하는 무언가 가상의 존재고 그게 사장이 됐던 인사 담당자가 됐던 상사가 됐던 팀장이 됐던 결국에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때는 그분들이랑 이제 대화를 해야 될 텐데 그분들이 아무리 내가 정이 들었던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어려운 사람이든 그런 걸 넘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은 그냥 회사의 창구일 뿐이지 회사라는 이제 좀 뭐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냥 대리인일 뿐이지 회사와 이렇게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좀 냉정하게 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뭔 감정, 입장 이런 것들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철저히 나와 회사와의 그런 관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명확한 교환 관계잖아요. 내가 맺은 근로계약, 회사와 나와의 서로 우리끼리 서로 이용하자. 너도 소모품이고 나도 소모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명확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회사한테 은혜를 받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서 우리의 이제 삶을 영유한다 해도 내가 회사 월급 덕분에 가족한테 뭔가 밥을 먹게 해줄 수 있고 나도 먹고 살고 뭐 여러 가지 취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회사한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회사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필연적인 게 아니죠. 그렇게 품지 않는다고 해서 뭐 배은망덕하거나 내가 지금 내 가치를 회사한테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냥 감사하는 마음은 삶의 태도일 뿐이에요. 그냥 그 분이 그 감사하는 마음을 회사한테 품고 계신 분은 그냥 매사에 감사한 태도로 사는 분일 뿐이지 우리가 명백하게 그 회사한테 감사함을 느낄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이제 회사가 우리를 왜 고용하는지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한테 뭔가 적선하거나 우리가 불쌍하거나 우리를 뭔가 살려주려고 회사가 나를 고용하지는 않잖아요. 그저 톱니바퀴가 필요해서 뽑는 거고 그 수많은 지원자들과 면접자들 중에서 이제 면접관이라는 그런 창구를 통해서 그냥 회사한테 제일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회사 일을 제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아니면 세금 떨려고 뽑는 거고요. 아니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뽑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교환 관계예요. 회사는 절대 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명확히 교환 관계거든요. 어떠한 인간적인 정의나 이런 걸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회사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에서 느끼는 감정을 회사한테도 투영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 철저히 좀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회사가 나를 이용하는 만큼 회사도 나도 회사를 좀 다니는 동안에는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제 중요한 핵심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까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확정 소득을 우리가 얻잖아요. 회사에서. 왜냐면 매달 뭐 10일, 25일 날 뭐 월급이 들어온다. 내가 근로계약을 뭐 300만 원을 했다. 그리고 시간의 수당이 뭐가 있으면 매달 나는 뭐 10일에 300만 원 플러스 시간의 수당을 붙은, 거기서 이제 원천징수가 된 금액이 나한테 들어온다. 이런 확정 소득이 있잖아요. 그 확정 소득을 얻는 시간, 내가 회사를 근로하는 동안에는 내 삶은 확정 소득 위에서 굴러가는 삶이잖아요. 그 시간들을 활용하는 게 저는 회사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인의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급 받으면서 여러 시간을 활용을 하는 거죠. 회사가 나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장점이냐면, 사실 직장인은 프리랜서나 사업하는 분들이랑 다르게 퇴근을 하든 주말에 쉬든 어차피 월급날 되면 나는 월급을 받잖아요. 내가 근로를 하고만 있다면요. 하지만 프리랜서랑 사업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 영상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좀 다루기도 했지만, 내 자신이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뭔가 고객에게 수주를 받지 못하거나 이러면은 뭐 주말에 일을 하든 뭐든 필요 없어요. 그냥 채워야 되거든요. 내가 소득을 제로 베이스부터 그냥 꾸역꾸역 채워가서 월 200을 벌고 싶으면 월 200을 채울 때까지 그냥 일을 해야 돼요. 주말에 쉴 수도 없고, 그러면 퇴근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퇴근하는 거지, 힘들어서. 프리랜서랑 사업은 이렇지만, 직장인은 내가 근로를 제공을 하고만 있다면 어떠한 성과가 무조건, 성과는 당연히 내줘야겠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뭐 확정소득을 못 받고 월급을 못 받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직장인의 최대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랑 사업은 그래도 뭔가 폭발적인 소득의 상승 기대는 있겠지만, 대신 직장인은 그걸 못 누리는 대신 뭐 월급이야 뭐 그냥 인플레이션, 그냥 물가 상승률만 반영된다고 해도 이런 확정 소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의 시간들이 뭐 주말이 됐든 퇴근 시간이 됐든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동안 이걸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월급뿐만이 아닌 회사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최고의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회사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월급은 받으면서 이제 퇴근했을 때 제2의 인생, 뭐 주말에도 마찬가지죠. 자기 개발, 이제 가족과의 시간, 이런 것들을 철저히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리랜서, 자영업, 사업은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사업이 망하는데요. 내 일이 망하니까요. 대신 직장인들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좀 있게 되는 거죠. 비교적 훨씬 많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주말 근무를 해요. 퇴근 후에도 야근을 해요. 이것들은 사실 헌신의 개념이거든요. 회사에게 내가 마땅히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헌신을 하게 되는 개념이에요. 회사에 내가. 그러면 이 헌신을 한다면,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백히 교환 관계이고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얻을 것이 있을 때 야근을 하고 주말 근무를 하는 것이지, 뭐 가령 그게 되죠. 시간의 수당을 내가 더 벌고 싶어서, 아니면 뭐 평가를 받고 싶어서, 커리어를 더 높이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 놀자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서로 이용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것 전에 우리는 교환 관계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 정도 퍼포먼스가 기대되는 이 노동을 제공을 할게. 그럼 너도 나한테 월급을 줘. 이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나가서는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야죠. 하지만 이 외에 추가로 어떠한 것들을 할 때에는 철저히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근할 때 뭐 팀원들이 힘들어한다, 팀장님들이 힘들어한다, 이거 해도 돼요. 내가 당연히 인간적인 정이 들었다면 그걸 해야도 되는데, 그게 너무 과도해질 때는 이제 더 이상은 이것들은 내가 조금 일시적인 감정이나 이 사람들과의 정, 그런 것들 뿐만으로 이런 것들을 너무 이어나가면 나중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소모품으로 그냥 튕겨나가는 듯한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다못해
이분들이랑 야근을 뭐 한 달, 두 달 하면서 자꾸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러면 그것들은 나의 자존감이 업이 되거나 나를 위한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라도 무언가 얻어갈 것이 있을 때 그러한 헌신을 해야 되지 않나.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없이 그냥 그냥 맹목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 결말에. 그러면 정말 나한테 남는 게 없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내가 퇴직을 하는 순간, 내가 더 이상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닌 순간 나에게 아무 케어도 아니고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뭐 퇴직한 사람 한 5년 지났다고 해서 갑자기 회사 인사팀에서 어유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잊지 못해서요. 그냥 명절인데 뭐 맛있는 거라도 드세요 하면서 뭐 돈 봉투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남이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살든 말든 내가 뭐 망하든 말든 신경 안 쓰잖아요.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주고 끝이잖아요. 그냥 그만두는 순간. 그래서 내가 그만두는 순간 기억이 회사를 활용한 것들이 없이 회사를 다니는 시간 동안 내가 어떤 활용해서 준비한 것들이 없이 그냥 빈손이라면 정말로 그게 그 소모품이 되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말하면 갭이 있는 거죠. 회사는 나를 소모품으로 썼는데 나는 회사한테 헌신만 한 그런 꼴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다니면서 다시 말씀드리죠. 회사를 다니는 그 이점, 확정 소득, 그냥 근로만 제공을 하면 확정 소득이 무조건 떨어진다. 그래서 그 외의 시간을 뭐 가족들과의 관계를 개선을 하거나 더 공고히 하든 아니면 사업 준비를 하든 공부를 하든 이렇게 제2의 삶을 어느 정도 준비한 상태에서 회사를 나온다면 서로가 소모품으로 잘 쓴 거죠. 나도 너 잘 쓰고 너의 노동을 잘 제공받았어. 나도 너한테 월급 잘 받았고 네 월급을 받는 동안 여러 시간 동안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시간을 얻었어. 가족들이랑도 더 가까워지고 많이 케어했어. 오케이. 잘 지내.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윈윈한 상태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회사를 악마화할 필요가 없이 뭐 아우 나를 이렇게 쓰고 그냥 버리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약간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서로가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예전에는 확실히 그 좀 다니기 초반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좀 회사에서 나 좀 부족한데 이러면은 더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 출근도 해봤고 출근 시간보다 막 두세 시간 일찍도 나가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후회는 되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여러 깨달음도 얻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못하는 범위도 좀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몸으로. 하지만 지금은 좀 처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처세를 하게 되냐면 회사에는 아직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욕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목적이 있을 수도 있죠. 나는 더 출세하고 싶다. 평가를 잘 받고 싶다. 커리어가 목적이다. 근데 나랑은 그게 차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커리어도 목적이고 평가도 잘 받고 싶어서 맨날 야근하고 회사에 막 엄청나게 헌신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회사에서 커리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그런 사람들과 그런 분들과 보조를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일이 끝났고 제 일이 빵꾸가 안 나면 저는 그냥 퇴근하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게 뭐 10일 연속이든 그러니까 저도 다녀봐서 알지만 다른 옆에 사람이 막 야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퇴근하는 게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막 세 번, 네 번 넘어가면 당연히 이제 눈치 보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전에 실제로 그래서 나도 그냥 그 야근 코스프레를 하기도 했어요. 진짜 할 일이 없음에도 이렇게 야근하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해요. 물론 이것들이 막 나는 뭐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안 할래 이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은 더 초과 성과를 얻고 싶다면 일을 하시고 나는 내가 맡은 업무를 어느 정도 끝냈으니까 저는 그냥 퇴근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무조건 다녀야 되고 뭐 커리어가 진짜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요. 나와 이제 목표 지향점이 다른 분들과 굳이 페이스를 맞출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길이 다른 거죠. 저분은 저분의 목적에 따라서 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굳이 나는 저분이랑 목적이 똑같지도 않은데 헌신하고 있을 이유를 못 느끼다 보니까 저는 그냥 퇴근해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가사 일하고
아이랑 놀아주고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또 연말에 이제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그렇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후회도 없고요. 이제 누구나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 선을 넘어가면 나는 반응을 한다라는 그 선이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는 이거인 것 같아요. 뭐 단순히 며칠 야근 더 하고 좀 바쁘고 이럴 때 다른 팀원들이 힘들고 이럴 때 제가 도와주면 이 일이 좀 수월하게 끝날 때 같다 이러면 저도 돕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며칠이 아니라 뭐 업무 스트레스 좀 받고 일이 좀 많아. 그래서 좀 내가 며칠 바빠, 몇 주 바빠 이런 거에는 저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 건 다 합니다, 저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선, 이것들이 뭔가 좀 역할화가 됐을 때, 구조화가 됐을 때, 시스템화가 됐을 때는 저는 네,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팀원들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시스템화가 되는 순간부터 나와 회사와의 약속이 너무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화가 돼버리면요. 아니면 만성적으로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저는 선을 넘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업무 많고 이런 게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화가 되거나 장기화가 되면 이건 선 넘었다 해서 저는 그걸 분명히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업무 스트레스를 제가 받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회사에서 내가 풀어낼 수 있어요. 뭐 가령 몇 번 산책을 그냥 혼자 막 씩씩거리면서 다녀오거나 커피 한 잔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회사 안에서 좀 풀어지는 스트레스면 저는 그냥 이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감당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심해지면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 밖에서도 이게 이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좀 예민해지게 되는 거죠. 가족들이랑 있을 때나 쉴 때도 갑자기 그 생각나서 좀 제대로 못 쉬고 주말에도 한 번씩 떠오르고 이게 이제 저는 선을 넘은 거거든요. 이 업무 스트레스로 굳이 따지자면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사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필요하다면 관리자 면담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전에 때려칠 각오로 면담했습니다. 그 영상이 이런 케이스거든요. 업무 스트레스가 이제 점점 심해지고 업무에 대한 그 아레날이라 그러죠. 역할과 책임도 자꾸 시스템적으로 그냥 구조적으로 자꾸 저한테 넘어오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바로 면담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그래서 처세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의 교환 관계가 그래서 명확하죠. 나는 내 근로 시간 동안 빵꾸 안 내고 열심히 근로 시간 하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빵꾸 안 내고 너한테 일을 제공할게. 대신 퇴근 시간이랑 주말이랑 이럴 때 난 가족이랑 보낼 거고 뭐 유튜브나 이런 다른 부업을 통해서 제2의 인생도 준비해 가면서 내 삶을 살 거야. 그러니까 그건 건들지 마. 대신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좀 내가 야근을 하게 되거나 일이 많을 때는 당연히 나도 좀 유동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응할게. 대신 구조적으로 그러거나 내 이 일상을 넘어올 정도로 나한테 스트레스는 주지 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냥 저는 명백히 선을 그어놓고 그 회사에서 주는 확정 소득과 그 여러 여가 시간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신 회사도 저를 그냥 철저히 소모품으로 그 업무 하는 그 제 범위 안에서는 저를 톱니바퀴처럼 보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냥 용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신입 때는 무언가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부당하다,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럴 때 말을 하면 뭔가 세상이 무너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조직이 나를 이상하게 보거나 날 막 봉고사직하거나 그럴 것 같았는데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게 좀 몇 년 됐어요. 이제 뮤지컬 배우 때려치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다시 이런 것들을 종종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그게 없어요. 제가 느꼈던 것은 너무 잦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서 명분을 잘 만들어서 가고 첫 번째로 그리고 그런 컴플레인을 할 때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막 비난하고 이렇게 막 씩씩거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잘 마음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네, 그런 컴플레인에 대해서 내 회사 생활에 막 엄청나게 흔들리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가 사람을 운 좋게 잘 만나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다시 좀 정리드리면 회사가 나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나도 회사를 소모품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명백히 교환 관계이고 계약 관계이지
서로가 정을 나누거나 관계를 나누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 뭐 팀장이 됐던 상사가 됐던 동료가 됐던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정을 느끼고 인간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겠지만 업무를 하고 역할과 책임을 나누고 월급을 받고 이런 퇴근 후의 삶을 영위하는 거는 명확히 계약 관계 안에 든 거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말랑말랑해질 필요가 없다. 내 권리를 주장 못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도 월급을 받은과 동시에 이 월급을 받으면서 생기는 주말, 뭐 퇴근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해야 그게 회사를 다니면서 이용을 하는 거다. 그게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권이거든요. 주말 퇴근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프리랜서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목표하는 확정 소득을 얻지 못하면 주말이든 퇴근 시간이든 이런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회사원은 폭발적인 그 월급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대신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철저히 이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침범이 된다면 그거는 내 목적, 내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지 회사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